국민의힘 정경국 미디어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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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지난주에 뵙고 또 한 주 어떻게 좀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 열심히 또 선거 관련된 내용들 네. 보면서 좀 어렵구나. 우리가 많이 힘을 내야 될 텐데 하면서 네. 지냈습니다.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이제 뭐 긍정적인 점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우리 좀 재밌는 이슈부터 하나 짚어볼게요.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나왔는데 뭐 여야 지지율은 지난주랑 뭐 크게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뭐 언급할 건 없는 것 같은데 한동훈 씨 출마 관련해서 좀 질문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출마에 대해서 긍정한다는 23%, 네. 부정한다는 49%, 뭐 갤럽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정이 더블 스코어 이상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지난 1월에 뭐 우리 이제 당원들 대상으로 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제명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당원의 거의 그때 아마 한 48%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예,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셨죠. 예, 뭐 부정적인 평가는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낮은 수치로 반도 안 되는 긍정이 뭐 수치. 거의 2배였어요? 예, 네네.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사실 50%에 육박하는 유권자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거는 한동훈 씨가 지금 기존에 이제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인해서 제명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그 전후로 어떤 제대로 된 사과나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 이후에도 사실 해당 행위에 해당될 것 같은, 본인은 당으로 돌아오고 싶다,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당에 해가 되는 행위들만 하고 다니고, 거기다 심지어 이번에 부산 북구갑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소위 친한계라는 분들이 우리 당에 입후보 하려는 후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지금 한동훈을 응원하겠다. 네. 심지어 뭐 짐을 싸서 내려가신 분도 계셨죠. 진종호 의원 같이. 네. 지금 뭐 이제 제명하겠다라는 이제 조치들이 있으니까 또 그새 뭐 한동훈이 혼자 하겠다고 했으니 뭐 뚜벅이처럼 뭐 하겠다고. 예. 그래서 본인은 그냥 옆에 지켜보겠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기계도 없고 신념도 없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네. 이야기가 정말 어렵고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 모든 것들이 그 한동훈 씨와 어떤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일부 몇몇의 사람들 외에는 사실 한동훈 씨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에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네. 사실 어떤 정책적인 것이나 뭐 비전 같은 걸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런 것의 당연한 결과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꼭 열심히 치르셔서요. 본인이 어떠한 것들을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되는지 반드시 경험하시고 법조인으로서 훌륭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강남에 또 적을 두고 변호사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북갑을 위해 살겠다고 하더니만. 뭐 글쎄요. 강남 8학군 출신이라서 뭐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 삼성동 쪽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법무법인에 들어가셨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된 법인으로 알고 있고, 뭐 나름 정치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또 몸을 담고 계신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뭐 예전 일들 대표 시절 이야기들 하시면서 뭐 좋은 민생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한 변론하시면서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담해 주셨습니다. 자, 좀 세부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뭐 서울, 경기, 뭐 대전, 세종, 충청 뭐 가릴 것 없이 전 지역이 다 한동훈 출마에 대해서는 좋게 본다. 그러니까 20%대 초반. 네. 나쁘게 본다가 과반을 넘나드는 수준으로 똑같이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유독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좋게 본다가 24%, 안 좋게 본다가 56%로 다른 지역보다 안 좋게 본다가 훨씬 높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 부산에 가서 본인이 이제 대구랑 부산이랑 또 다른 지역들을 이렇게 또 쇼핑을 하시다가 내려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불경 지역의 유권자들이 그 분노
분노를 표시하신 게 아닌가, 그렇죠.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선거가 이제 점점 가까워옴에 따라서 사실 보통 좀 정치 고관여자들이 아니면 이런 여론조사에 뭐 좋은 평가를 내주시는 게 보통이에요. 그렇죠. 예, 굳이 뭐 내가 나쁜 이런 의견을 뭐하러 남길까, 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점점 선거 다가오면서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또 뉴스도 아마 열심히 예, 관심 깊게 보실 거예요. 그런 걸 보다 보면 이제 한동훈 씨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아마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네. 특히 그 지역 분들은 특히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을 우습게 보나라는 예,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예, 뭐 대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예, 뭐 이 우리 당이 보수 이제 후보자들에게 비교적 긍정적인 네. 예, 평가를 내려주시는 분들인 건 맞아요.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부정적 평가가 나온다는 거는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왔는지 좀 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본인이 추구하셨던 이미지 정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본인은 예. 굉장히 법무부 장관 출신의 공정하고 스마트한 사람이다라고 이미지를 예, 가져오셨는데 지금 그 뒤 이미지가 사실상 다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네. 공정의 이미지가 깨져서 저는 이분이 이제 보수인지 진보인지도 사실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게 저희가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요. 지금 한동훈을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냥 출마 그 자체에 대해서 좋게 본다, 나쁘게 본다인 네. 건데 출마 그 자체도 좋게 본다라고 하는 사람이 20%대 초반, 나쁘게 본다의 절반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말은 달리 표현하자면은 한동훈 씨가 얻을 수 있는 최대 득표율 자체가 20% 정도라고 하는 거 아니겠나. 최대입니다. 최대. 네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실제로 어제 이 다른 ARS 조사를 보더라도 한동훈에 대해서는 출마 자체도 좋게 본다가 최대 20%, 다자에서도 최대 20%, 그 다음에 양자에서도 최대 20%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우리가 무슨 무공천이니 뭐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만에 하나 그런다고 해도 민주당 후보랑 붙어도 한 20-30% 나올까요? 양자 구도에서. 그렇죠. 네네. 한계를 좀 명확하게 우리가 좀 문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예. 23%를 혹시라도 어떤 부동의 지지층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도 같은데요. 네. 예, 전혀 그렇지 않을 거고요. 이거는 내가 여러 명을 두고 출마를 반대한다, 혹은 출마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정도의 네. 의미로 예, 답변하시는 의미에서의 그런 23%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누가 출마하든 나는 정말 제가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면 네. 사실 정말 정계에서 사라져야 될 인물이겠죠. 예, 예. 근데 저는 뭐 이번에 결과가 어찌 됐든 겸허히 받아들이시고요. 뭐 항상 변명이 많으시잖아요. 네. 변명이 많고 좀 현실감이 가끔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예. 메타인지가 안 되죠. 네네. 굉장히 메타인지 정말 예, 네. 낮으신 것 같고 예, 본인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는 예, 경향이 너무 강하신데 좀 현실감을 좀 가지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끝으로 이게 지금 그 이틀 전에 한국일보에서 뭐 PK 반란 뭐 하면서 광역단체장들이 네, 오보가 무슨 있었죠. 예, 이런 얘기들이 예, 있었잖아요. 예. 반란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한동훈 무공천에 대해서 화들짝 놀라서 다들 사실 아니라고 입장을 네, 냈어요. 바로 내셨죠. 네. 지금 이런 좀 지역의 기류를 봤을 때는 단체장 후보들이 왜 그렇게 놀랐는지가 좀 읽힙니다. 뭐 본인들이 네네, 출마한 그렇습니다. 부울경 지역에서 한동훈 씨 비토가 이렇게 큰데 예. 한동훈 안고 가자고 하면서 선거를 치르기가 어려울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이런 기류 계속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고요. 네. 예, 그런 기류, 그런 뭐 논의를 해보겠다, 혹은 고려해보겠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어느 정도 한동훈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네. 발언들이 좀 있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예, 결정하시고 선긋기에 들어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수치를 보고 또 확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넘어가서 어제 조호영 의원이 결국은 불출마하겠다라고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뭐 네. 이제 그러면서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뭐 자기가 뭐 있어야 할 자리보다 뭐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뭐 네. 지혜가 부족하고 뭐 이런 예, 얘기, 뭐 그런 과욕을 말씀을- 부린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예. 전 이게 우리 조호영 의원 자아 비판인가? 왜냐면은 이게
사실 대구 육성하셨는데 대구시장까지 해보겠다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대우투쟁에는 보여주지 못한 투쟁력을 유일하게 지금 한 두어 달 보여주셨거든요. 네, 자아 비판인가? 일단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 네, 앞으로 좀 대구시장 이 선거는 그 이진숙 그 전 위원장의 거취 정도가 이제는 변수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좀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일단 주호영 의원께서 좀 뒤끝이 긴 발언을 하시면서 물러나셨지만 저는 사퇴를 아주 적절한 시기에 그래도 잘 마무리해 주셨다. 오래 하신 분으로서 여기서 더 이상 가면 본인의 입지가 정말 설 곳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은 뭐 납득하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을 했어요. 뭐 장 대표님을 향해서 지혜는 적은데 꿈이 크면 화를 입는다라는 네. 불만을 강하게 이제 표출을 하셨는데 뭐 이게 당 대표에게 지금 선거 직전에 하실 이야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비판을 아니 해드릴 수가 없네요. 저는 최대한 사실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얼마나 그 동안에 많은 고생을 해오셨고 또 우리 탄핵 국면을 넘어오면서 많은 힘든 마음 고생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내부에서 저는 총질을 하고 분탕을 치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행동이 정말 당의 어르신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런저런 사유들로 얼마나 고군분투하면서 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들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방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녀온 성과, 장점이 더 많은 충분히 성과가 있었던 방미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깎아내리기에만 너무 몰두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요, 과연 이분들이 지선을 함께 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인지 의심이 되고, 이분들은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6월 4일 이후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6월 5일 이후를 보고 달려간다면 이렇게 행동하는 게 납득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말 어떤 정당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당직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정당의 이런 모습을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우리가 좀 자성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정말 언어를 순화하시느라고 진짜, 애쓰시는 그러니까요. 순화하기 위해서 참 어렵습니다. 많이 우리가 어쨌든 한 당으로서 우리가 정당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내려놓고 당을 위해서 진짜 선당 후사를 우리가 계속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선당후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진숙 의원님도 위원장님도 제가 듣기로는 곧 이제 입장 표명을 하고 재보궐적으로 좀 선회한다는 선당후사 하시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제가 전달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캠프 내에서 아마 좀 강성 지지자분들이 왜 이렇게 물러나야 하냐,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고 계신데 이걸 외면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다라는 또 의견을 또 강하게 피력하시고 계신 것도 또 들었어요. 근데 정말 크게 보시고 그 주변 분들의 물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위원장님께서 본인이 의지를 좀 불태워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을 위해서 처음으로 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뭐 행정 쪽에 일을 하셨지만 이제 처음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정치를 하고 계신 거니까요. 그 모습을 아마 국민들이 다 기억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 기회가 사실 멀리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본인이 딱 원하는 자리에 가서 쓰이겠다보다 본인이 더 잘하실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것도 본인에게도 좋고 또 국민들에게도 우리 당에게도 아주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주호영 의원이 했던 말 제가 워딩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뭐 저희가 더 논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게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격은 없는데 지위는 높고 지혜는 적은데 꿈이 크면 화를 입지 않는 자가 드물 것이라 했다. 제발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알길 바란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께 좀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도 재보궐 쪽으로 좀 마음을 굳히신 것 같은데 저는 추경호 의원 측에서 좀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추경호 의원 측에서 혹시나 제가 알고 있는 이런 기류가 맞다면 그렇게까지 욕심 내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어쨌거나 저도 그 부분 조금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본인이 현직 이제 선거구에 계시긴 하지만 예. 굉장히 이제 뭐 그 우리 선거 구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예. 뭐 큰 건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염려에 뭐 발언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발언들이 자칫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 선거구가 본인에게 아예 뭐 소유가 되어 있다거나 예, 어떤 권리가 예,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뭐 의원님께서는 우리 대구시 전체를 위해서 지금 봉사해 주시겠다고 한 만큼 네. 그 부분에 힘을 써 주시고요. 예, 본인이 이제 사퇴를 하시게 되면 그 지역구는 또 당에서 예, 네. 좋은 분을 공천해서 저희가 다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예, 배려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예, 너무 불필요한 말들로 예, 계속 뭔가 시끄러워지게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요. 예, 우리 대구시도 지금 예,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지 않습니까? 네. 예, 꼭 이 대구에 집중해서 예, 꼭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구시장에 사실상 1, 2위 후보가 컷오프된 상태에서 경선을 치르게 된 것도 당에서는 상당히 추경호 의원 입장에서는 배려를 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볼 배려 수 받은 있죠. 거죠. 제가 네. 지금 굉장히 우회적으로 지금 표현을 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역구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영향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추경호 의원답지가 않죠. 우리 당원들이 예, 아는. 저도 네. 좀 놀랐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어떤 그 의원님 발언이 좀 뭐 와전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 좀 해보고 싶어요. 예. 이해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대구에서도 이진숙 위원장과 이제 그 최종 후보가 된 우리 후보 아직 유영아 후보와 예비 후보와 추경호 예비 후보가 있잖아요. 두 후보가 손붙잡고 김부겸을 꼭 꺾을 수 있기를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장동혁 대표 방미 성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네. 미국에서 연일 좀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데럴 아이사 하원 의원 주도하에 네. 이 쿠팡 관련된 건으로 이재명 그 정권을 아예 좌파로 규정을 했어요. 그렇죠. 네. 직격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전 이것 다 장덕 대표와의 어떤 교감 속에서 이루어진 그리고 이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게 진짜 실체가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전달된 결과라고 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 장동혁 대표가 방미하기 전부터 이미 지금 한미 동맹에 문제가 생겨서 예, 우리가 굉장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트럼프의 파병 요청에도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예, 오히려 이란에 뭐 인도적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예, 뭐 7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예, 이게 누가 봐도 이란 편을 들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우리의 우방은 미국인데 미국과는 어떤 소통도 잘 하지 않고 뭐 총리가 가서 사진 찍고 온 게 달 겁니다. 그게 또 한참 됐죠. 예. 그 이후에 어떤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맹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여론과 언론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쿠팡 문제에 대해서도 네. 예, 저희가 문제 제기를 받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 가서 데럴 아이사나 이런 공화당 쪽 사람들을 만나고 트럼프 측근들을 만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미국에 가서 미국의 오히려 이익에 부합하는 뭔가를 하고 온 것처럼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가서 지금 우리가 만났던 공화당 의원들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도 코리아를 퍼스트로 해라 니네는 코리아 퍼스트 네. 미드 아메리카 아닙니까? 예, 동맹을 공고히 해서 너희는 너희의 이익을 추구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미국이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게 할 것이고 미국이야말로 정말 동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예, 동맹이 아니라면 우리가 사실 뭐 주한미군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뭐 또 혹은 북한 핵무기에 대한 이런 제재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동맹국의 이익을 분명히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행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우리는 사실 어찌 보면 약간은 줄타기를 하면서 미국과의 동맹도 공고히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굉장히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맹도 챙기지 않는 이 외교 방식은 정말 외교의 실패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안보 위기가 결국엔 국방하고 연결돼서 지금 정동영 지금 장관이 이런 또 엄청난 사고까지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번 정권이 사실 이 동맹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국이 주는 그 구체적인 정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하고 있다면 그런 사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런데도 불구하고 장도혁 대표가 사실 방미를 해서 지금 이 선언이 나온 50명의 하원 의장, 하원 의원 등의 이 서한이 지금 강경화에게 주한 미국 대사한테 반대죠. 네. 네, 주미 한국 대사에게 전달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달이 되었는데 그분이 만약에 장도혁 대표와의 어떤 소통이 없었다면 사실 이것보다 더한 제재가 먼저 발효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건 사실 우리가 외교 안보 얘기를 하니까 그게 우리에게 직접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은 먼 곳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그냥 기름이 부족할 뿐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통상 마찰로 우리에게 아주 실리적인 부분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오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언제 또 엄청난 이 관세 폭탄이나 이런 것들을 맞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가서 장도혁 대표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인맥들과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는 동맹이 맞다 이런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감사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나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비단을 오히려 한다? 내정 간섭이래요. 굉장히, 네. 오원식 의장님, 미국이 내정 간섭한다. 그러게요. 참 답답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진짜. 네. 이런 어쨌든 이런 현 상황을 좀 제대로 인식을 하시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장도혁 대표 안 갔으면 아마 우리 그냥 관세 폭탄을 맞았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금 쿠팡 사태 때 미국에서 지금 하원 상원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쿠팡에 반응하는지 다 보셨잖아요. 완전 미국 기업에 대한 엄청난 손해를 끼친다. 지금 메타에 대해서도 제재가 과하다. 지금 우리가 발의했던 법안이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미국을 이렇게 그냥 단순히 내정 간섭이다. 우리와 이해관계를 달리한다라고 보고 반대편의 입장에 서려고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지금 주장을 우원식 의장이 하고 있냐면요. 우리 역지사지 한번 해보자고요. 이를테면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진출해서 우리나라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자국의 법규도 없는 그런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트집 잡아서 자기 일본 내 다른 기업들도 다 정보 유출 사고 일어났는데 우리 기업들만 정보 유출됐다고 너네 영업 정지 시킬 거야. 그리고 너네가 우리 일본 기업 하나 인수해. 이런 식으로 계속 잡돌이를 하면서 특검을 하겠다. 국정조사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항의 안 할 건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서, 그러니까 물론 쿠팡이라고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기업이긴 하지만 미국의 지분이 상당하단 말이죠. 그렇죠. 기업은 지분 구조로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말 근거도 없는 생트집을 잡힌다고 하면은 당연히 보호를 할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도한 페널티를 준 것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될 건데 싸우자는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드린 걸 다시 좀 종합해 드리면요. 결국 미국에서는 사실 쿠팡 사태나 메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미국 기업의 불이익이 옵니다. 이거 시정해 주세요라고 사실 여러 차례 경고가 있었어요. 그럼요. 이제 더 이상 경고 없이 관세 부과나 이런 걸로 통상적인 불이익을 우리한테 줄 수밖에 없는 줄 정도의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도혁 대표가 가서 그거를 좀 어느 정도 무마시키고 우리의 입장을 좀 전달을 하면서 이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자라는 취지를 냈기 때문에 강경화 대사에게 서한을 전달한 겁니다.
경고의 서한을 준 거예요. 경고 없이 때려 맞을 거를 경고를 받은 겁니다. 맞습니다.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제발 좀 잘합시다. 네. 예, 또 따끔하게 일침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장 대표가 오히려 이번 정권에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페널티가 올 수 있는 것들을 완충제 역할을 했다. 맞습니다. 국익을 도움을 위해서 준 조처를 거죠. 했다. 예. 그렇죠.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셨고요. 아니 근데 그 와중에 자꾸 어제 JTBC에서 별 시답잖은 뉴스 보도하면서 무슨 차관보를 만났다더니 차관 비서실장을 만났다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차관보랑 차관 비서실장 직급을 비교하면은 동급이거나 오히려 비서실장이 더 높죠. 그래서 차관 비서실장 만난 게 일단 문제도 아닐 뿐더러 그 차관 비서실장 알고 보니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 그냥 뭐 공무원이 아니라 네. 정말 트럼프 행정부를 만드는데 크게 일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혼식에 이제 직접 참석을 했을 정도의 네, 어떤 맞습니다.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라고 또 알려지면서 네. 오히려 좋은 뉴스가 됐다 이런 네. 평가를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오보가 사실 뭐 JTBC에서 사실 문의했다라고 하는 거에 서한에 뭐 이메일에 원문을 사실 공개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어떤 뭐 영문 번역의 실수 혹은 왜곡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 지금 우리 그 대표가 만나고 오셨던 차관보라는 문제가 네. 지금 이게 뭐 차관보인지 차관보의 뭐 비서실장인지 이런 문제가 결국은 그 영어 해석의 문제였다고 보여져요. secretary가 어떤 의미이냐. 사실 우리하고 정부의 어떤 체계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정부나 혹은 우리 당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직책과 딱 맞아떨어지는 용어가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역할 자체는요. 우리가 뭐 소위 차관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와 동등하게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한 그걸 떠나서요. 트럼프와 굉장히 가까운 트럼프의 측근이어서 네. 사실 장 대표가 나눈 이야기가 트럼프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바로 소통 채널이 되는 분입니다. 그럼요. 이런 분을 한 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가서 사진을 찍고 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런 한 라인을 만들어 두고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해 줄 사람을 정확하게 찾아서 만나고 온 겁니다. 네. 왜 이렇게 깎아내리기 바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는 오해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 이분들은요.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선거 전이면 더 좋겠고, 선거 이후면 선거 이후라도 재빠르게 끌어내려서 비대위 체제로 가서 우리가 당권에 어떤 영향을 미쳐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공격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저는 대변인 말씀에 공감이 되는 게 뭘 해도 지금 난리예요. 그러니까 네. 지지율이 높을 때는 극우잖아라고 사퇴하라고 하더니 자기네들이 무슨 결의문 써라 뭘 해라 다 해줬잖아요. 그러고도 떨어지니까 이제는 떨어졌으니까 그냥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매우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언론이 네. 자꾸 플레이어가 돼서 네. 당을 길들이려고 하고 있고, 근데 뭐 언론은 뭐 그렇다 치고 동조하는 원내 의원들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박정균 시장처럼 멀쩡히 이제 캠페인 잘하는 분들도 계속 언론의 질문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꾸 그 당내에서 당대표 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결국에는 원내 의원들이 딴소리 하니까 이간질성 질문을 받는 거고 광역단체장들이 거기 낚여 들어가면 또 이게 확장이 되면서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거 원내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반장동혁하는 의원들 문제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가 뭔가 공정하게 당내에 민주주의를 좀 만들어 가려는 조짐이 보이니까 본인들의 기득권이 공격받을까 싶어 저는 지레 이런 공격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 박준태 비서실장님을 잠깐 뵙고 네.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 언론이 전부 장 대표님을 공격하고 있다. 네. 저는 이걸 보니 장 대표님이 미국을 참 잘 다녀오신 것 같다. 이분이 정말 저는 사실 그게 좀 약간 너무
빠른 과한 평가가 아닌가. 다녀오시자마자 뭐 대권 주자로 인정받았다 이런 얘기가 저는 좀 약간 손가락이 약간 오그라들더라고요. 우리가 네. 너무 자화자찬하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도 해서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온 언론과 또 이걸 시기 질투하는 의원들이 공격하는 걸 보고요. 예, 네. 제가 오히려 우리 대표님이 한 단계 올라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시장님은 저에게 지금 너무 힘드니까 약간 정신 승리하는 것 같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근데 저는 정말 장 대표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것 같고 대표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나갈 것 같지 않다면 의원들이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공격을 할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예. 맞아요. 그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뉴 미디어가 탄생시킨 최초의 당대표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언론의 심기를 많이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공격을 총공세를 펼치시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참 그 표현 재밌는 것 같아요. 언론이 심기가 불편하다는 것 자체가 웃긴다. 네. 자기들이 뭔데? 자꾸 보수 진영에서만 플레이어가 되려고 해요. 보수 언론들이 자기들이 무슨 보수 진영의 대주주라도 된다고 착각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 게 네. 아닌가 생각이 들고. 컨트롤 타워가 되고 싶어 하시죠. 아니 뭐 민주당이 경향 한겨레에서 사설 쓴다고 뭐 꿈쩍이나 합니까? 신경도 안 쓰죠. 자기 플랫폼을 키우려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 당도 체질을 많이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장덕 대표가 해당 행위자들 후보라도 즉각 교체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바로 다음 날 사퇴 공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예. 이게 기득권 지키기. 아니 뭐 MBS 얘기하는데 같은 날 나온 ALS 조사는 다 올랐거든요. 뭐 미디어토마토. 네. 오늘 갤럽도 20%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잘 오른 건 얘기 안 해요. 절대로. 예. 네. 떨어진 그렇죠. 것만 선별적으로 우리 조선일보는 또 일면 지면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박았더라고요. 떨어진 것만 네. 선별적으로 네. 박습니다. 네. 요거 사퇴 공세까지 펼쳐지고 있고 장 대표께서 오늘 사퇴 뭐 고민은 해볼게요 뭐 하면서 사실상 거절을 했어요. 네. 이런 전반적인 구도 마지막으로 좀 평가해 주시죠. 예. 장 대표님은 아마 매일 아유 그만둘까 보다 하실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그러게요. 너무 머리가 네. 아프고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예, 이거는 근데 꼭 뭐 장동혁 대표 여서가 아니라 아마 이런 시기에 지금 당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아마 누가 대표를 하셨어도 사실 상당히 힘든 예, 네. 상황을 견뎌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의원들께서 지지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민주당은 지금 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 당 의원들이 당대표를 계속 공격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후보자들에게 돌려져야 될 관심을 당대표에게 다 쏠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선도 아니고 대선도 아니에요. 지방선거입니다. 우리 후보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서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갈 관심이 지금 당대표 공격하는 이 발언들에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특히 뭐 배현진 의원 왜 이렇게 당대표를 공격합니까? 다음에 당대표 하시고 싶어서 그러시다는 건 알겠는데요. 제발 선거라도 끝나고 하십시오. 선거 끝나고 나서 뭐 당대표를 하시든 뭘 하시던 그때 하시고요. 지금은 제발 출마한 후보자들을 위해서 서울시당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좀 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 근데 당에서 법적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가 미국 오래 있으려고 트럼프 측에 SF 쳤다가 거절당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데 이거 뭐 근거가 사실, 전혀 없잖아요. 예, 네. 그렇죠. 예, 사실 그동안 장 대표님이 당내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좀 줄이고 우리가 선거에 집중하자. 후보자들을 좀 밀어주는 그런 평론을 하자, 논평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조에 많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배현진 의원의 당대표 죽이기 발언들이 너무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본인이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이런 발언들을 또 언론들이 자기들 구미에 맞으니까 다 받아 써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과연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고 싶은 사람인지 모르겠고요. 뭐 당장 지방선거 전에는 뭐 징계 등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진 않겠지만 지방선거 지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징계가 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이야기 정말 우리가 또 재밌게 나눠봤고요. 네, 우리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원래 보수는 또 한마음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굉장히 다른 생각들을 서로 인정하면서 우리는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유로운 의견을 다 개진하고 결국에 마지막에 그 중에 좋은 의견을 따라가고 설득되면 그 의견을 또 지지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가치일 거고요. 보수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선거 과정에 뭐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좀 있었을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의 의견을 통일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건강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시는 마음을 좀 외부에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런 게 유행인 것 같아요. 그게 민주당의 프레임이었던 것 같은데요. 나는 중도야. 나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아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제가 볼 땐 분명히 보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수를 부끄러워한다라는 뭐 이런 쉐임 보수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저는 쉐임이 아니라 그것은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수의 가치를 지지하면 나는 보수주의자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꼭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혁대면 어제 저희가 급하게 섭외드렸는데 네. 흔쾌히 나와주셔서 아닙니다. 좋은 말씀 많이 네.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